네, 매주 월요일 첫 순서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 친절하게 풀어보는 친절한 기자들. 오늘은 김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식목일이자 4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4월을 맞이한 소감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사실상 모든 일상들이 멈춤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올 봄을 들어서는 조금 이제 그런 일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순천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여서 저희 보도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2단계로 이제 또 격상이- 오늘부터 조정이 됐고, 네, 예. 맞습니다. 코로나 또 조심 더 각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순천에 3천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 이건 어떤 단체, 어떤 센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죠.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NHN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와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투자 협약의 주요 내용은 NHN 엔터프라이즈 측이 오는 2022년까지 순천 3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함께 스마트 IT 산업밸리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오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시설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각종 정보가 모인 서버 컴퓨터가 수천 개 이상 모여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은 서버의 호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왜 하필이면 전라남도 그중에서도 순천에 들어서게 되는 건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하고 사전에 이게 물론 예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왜 순천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순천에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언론의 사전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NHN 엔터프라이즈 측의 보안 요청 때문에 그랬다고 나중에서야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NHN 엔터프라이즈 측이 현재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 이전 프로젝트를 세웠고요. 또 그것이 비공개로 후보지 물색에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네. 상황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전남과 전북, 충남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었고요. 그리고 전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전남이 선정된 이후에 다시 순천을 포함해서 여수, 나주, 목포시가 이제 유치전을 벌였고요. 그리고 순천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순천 NHN 엔터프라이즈 측은 부지의 적정성, 그다음에 전기, 교통 인프라 등 이렇게 종합적인 여건들이 순천이 월등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유치 내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경합 끝에 순천으로 결정이 난 건데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순천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많은 순기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남도는 디지털 뉴들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데이터 신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 센터 유치가 전남도의 이번 구상에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앞으로 전남은 순천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IT 인재 양성, 그리고 연관 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형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2025년까지 이루어지는 행정공고기관의 정보 시스템 이전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래형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동북권 통합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기대감도 큰데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동북권 통합청사는 김용록 전남지사의 민선 7기 동북권 1호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선 7기가 이제 1년여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네.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안에 순천 신대지구 내의 구 외국인 학교 부지에 동북권 통합청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설계 변경이 늦어지면서 이게 하반기로 늦춰진 겁니다. 지금 전남도는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 여름에는 꼭 착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동북권 통합청사의 역할을 현재는 동부지역본부가 하고 있는데 네. 이 동부지역본부는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1국 1사업소 약 16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남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여수산당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기간 산업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환경산림국이 상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동부 지역 본부에서 이 동부권 통합청사로 더 규모가 확대가 된다는 건데 이건 네. 뭐 권한도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지역민들의 바람이 제대로 지금 적용이 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지역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기대치는 높은데 지금 현실이 거기에 못 따라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동부권 통합청사는 기존 동부지역 본부를 포함해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동물위생사업소가 현재 입주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도 본청에 1개국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이전을 할 계획은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떤 국이 이전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지역사회에서는 동부권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네. 지역사회에서는 동부권 통합청사가 실질적인 전남도 2청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서부지역본부 수준의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남도 서부지역본부는 3국 3직속기관 4개의 사업소 조직을 갖추고 600여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동부권 통합청사의 행정조직 확대 규모를 조속히 공개하고 그리고 통합청사의 규모도 현재의 규모보다 확대해서 동부권의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동부권 실질적인 2청사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네, 뭐 지금까지는 전라남도의 그 정치 행정이 서부권에 치우쳐 왔던 게 현실인데요. 이 동부권의 통합청사가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위상을 좀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동부권은 현재 전남의 경제와 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권은 전남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와 관광도 현재 70% 정도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나 행정이 서부권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변방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동부권 통합청사는 동부권의 미래 비전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그리고 전남 경제와 관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시간이 거의 남지가 않아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빨리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볼 뉴스도 함께 전해주실까요? 네, 오는 7일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죠. 네. 저희 동부권에서는 순천과 광양에서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일과 3일 사전투표 결과 순천은 10.77%, 고흥은 23.81%의 오.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네. 전국 평균치보다는 좀 낮은 낮네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4.7 재보궐선거 지역선거구에서는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 저희 뉴스 보도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